네, 대구 부동산 서진은 3월 3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꽃이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비견사 풍경 다시 가보고 싶은 곳. 제목 분양권 매도 마피 분양권 매도 조심이라고 달아봤고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 이거 저하고 뷰가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 조심해서 가자. 조심해서 나쁠 게 뭐 있겠냐. 요런 견해와 또 하나 뭔 일이야 있겠나 이런 느낌의 또 뷰도 있을 것이고요. 저마다의 정해진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분양권 살게요. 돈만 먹고 튀었다. 마피 삽니다. 마피 6천 이런 거 거래해요. 그러면 돈을 훌러덩 받습니다. 요 익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승계하고 다 된 것처럼 꾸며졌지만 사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게 승인이 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거 분양권 팔려고 했던 사람 안 그래도 아픈데 더 아프게 만드는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아무튼 주의보도 막 내려지고 이런 상황이 대구 서구 쪽에 일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왜 자꾸 나오는 것일까? 넘쳐나는 분양권 매도 물량, 거기에다가 4월 첫 주가 되면 아마 전매 제한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분양권 매물은 더 늘어나겠죠. 야, 팔 생각하지 마라. 집어넣어라.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잖아. 괜히 팔려고 하다 마피로 팔려고 하다 사기당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미분양 2월달 대구시청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뉴스에 벌써 먼저 떴어요. 13,987건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 물량이 늘 수가 없는 그런 상태. 한정없이 많죠. 한정없이 많습니다. 거의 14,000건에 육박하는 물건. 그럼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거 믿지 못합니다. 그저께 뉴스인가 중공은 미분양 물량 이걸 조사해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건설사에서 이야기해주는 수치와 실제로 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등기를 해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등기되는 현황을 보니까 야 이거 등기 다 안 쳤네. 만약에 100개의 세대가 있는 아파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건설사에서는 요거 중공업 미분양 30개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 등기가 얼마나 되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등기는 50개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개가 안 팔렸다는 말이겠죠. 중공업 미분양이 50개인데 30개로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0개 매도 물량, 미분양 이것도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왜? 이런 데도 알고 보면은 보류지도 숨어 있을 것이고 등등 드러내놓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주간 실거래 지수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다 지금 진한 파란색이 안 보입니다. 0.5% 이상 하락하는 곳이 한 곳도 보이지 않아요. 세종시는 지난주에 요거 특별 브리핑 아니고 1일 브리핑 형식으로 세종시를 한 번씩 다뤄드렸죠. 대구보다 먼저 하락했던 세종시를 따라가는 대구를 따라가는 부산, 이런 식으로 시리즈별로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세종시가 2주째 치고 나갔어요. 근데 세종시도 여전히 30%의 하락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긴 해요. 이게 상승 거래로 했다고 해서 최고가 대비 기준으로 이게 상승률 하락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전히 하락 거래는 많긴 많아요. 근데 반등도 맞긴 맞아요. 그 전에 40% 심지어 50%까지 하락했던 것이 지금은 30% 하락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습. 요 정도 한 10% 정도 반등 느낌. 갭 투자하기도 좋다 하기도 좋다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돈 풀 준비가 되어 있다. PF부터 시작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대마불사다. 부동산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믿음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박종훈 경제 한방 들어보시면은 정말 어디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지금 2, 3, 4, 5월까지는 일단 특례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4%가 안 되는 대출금리. 근데 지금 신규로 대출 받는 사람들은 아마 4% 안 되는 금리도 운 좋으면은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주택,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얼마 정도로 보나요? 이 4% 정도로 보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일본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4% 정도 수익률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격 상승까지 해주면 금상첨화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대출금리가 요거보다 더 낮아진다는
가정하에 괜찮을 거다. 근데 기존 투자자들이 이미 발이 묶여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 대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금리표, 제가 내일 모레쯤에 한번 가지고 올 텐데요.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릴까요? 금리 보시면은,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 금리가 2.6% 정도 수준이던 것이 4%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상당수의 대출은 여기 3%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4%로 늘어났다? 대출 대환하려고 하니까 일부 상환해야 된다. DSR에 걸려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 투자에 발이 묶여있던 사람들 뭐 대환하고 갈아타고 이런 가정들이 원금 일부 상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다시 투자 시장에 다시 하고 순환매가 일어나고 그렇게까지는 거래량이 아직 나오진 않더라고요. 매도 물량은 오늘 큰 폭으로 감소. 살짝 이것도 맞죠? 그때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여기서 딱 살짝 줄어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전히 많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세 물량도 소폭 감소해서 11,200건. 이 격차 3,000건이라는 격차. 어디 빵꾸 나는 부분 있으면 딴 데 메꿔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세 물량은 소폭 감소. 전체 임대 물량 연초 대비 한 2%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 58건. 좀 찝찝하죠? 좀 찜찜합니다. 58건. 58건이 웬 말입니까? 막 치고 나갔었는데. 어제 2월의 거래량 1617건이 보였었는데요. 취소 거래가 아마 2건 정도 나왔나봐요. 1615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3월달도 다 안 갔는데 4월달 되면 여기에서 플러스 1000이 더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현상 아니었습니다. 자, 우선은 기존 예측치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엔 1500건 정도 거래량 예상하면서 살펴볼 거고요.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는 요 숫자들 지금 동그라미 초록색 노란색 요렇게 세트로 이루어지는 걸 봤는데 거래량이 살아날 때가 되면 요 숫자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 숫자가 커져요. 커지다가 지금 초록색 부분 네모 1378에서 지금 1615 아마 내일도 그게 비슷하게 싶어요. 1615 예상 추가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 이거는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요걸로 추정하는 방법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58건의 거래량. 지난주에는 61건. 그전에는 83건. 그전에는 71건. 뭔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 나긴 나죠. 요 부분 좀 예민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12억 6천. 이 고층. 30% 안 빠졌죠. 25% 정도. 그럼 조금 비싸게 산 느낌은 있어요. 힐스테이트 보면 오늘 전세 거래 가액 보시면은 5.5억 정도에 거래되었거든요. 그거보다 프리미엄 더 쳐주는 느낌. 2배 하면 11억. 거기에다가 보통 좀 잘 쳐주면 조금 분위기 안 좋을 때는 프리미엄 1억 정도 받는 느낌? 요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에다가 6천만 원까지 더해졌으니까 살짝 비싸게 사는 느낌? 근데 고점을 생각하면 맞죠. 정말 많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지만 한창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 대비는 반등한 느낌 맞습니다. 보면 SK뷰 34평형 9억 6천 30% 정도 하락에 중층, 고층, 범어 센트럴 프리죠. 좀 동네가 조금 같은 범어동이지만 이 길이 좀 갈리긴 하죠. 좀 갈리긴 합니다. 가격대가 8억 6천 8억 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 보류지도 막 첫 방에 나왔을 때 9.5억. 이 아파트 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10억이라는 가격이 있었지만 가격은 고층이 6억 5천. 고층이 6억 2천. 이 신고가 찍어보지도 못했죠. 21년. 만약에 이게 막 19년에 분양했던 아파트 뭐 이런 식이었다면 아마 이거 가격이 구자를 충분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근의 분양권도 뭐 9.8억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가격은 6.5억. 남산자이 하늘채 바로 인접해 있는 곳 가격 6억 2천. 이 동네는 최신축의 아파트 가격이 6억 조금 넘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 또 근데 그 바로 옆쪽으로 가면 더 시내 쪽 반월당 쪽으로 더 나가보면은 분양권, 서한 이런 거부터는 보면은 막 4자 후반 이런 것도 보유건 했으니까요. 아마 고층의 가격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저층은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도 6억이 안 되는 가액에 나올 것 같아요. 한창 분위기 좋을 땐 정말 소형 평형도 그 가격은 했던 것 같은데요. 한신더 웨스턴 팰리스 대형 평형 가격 25% 정도 빠졌고 5억 1,700에 고층. 월배 3점 그린코아 그래도 나름 중층인데 가격이 5억 1,400.
뭐 5억 천에서 막 5억 중반까지 막 요즘 넘나들고 있습니다. 코롱 하늘채 가격 4억 6천, 4억 6천, 또 하나는 4억 5천5백. 이 고층의 가격이 이래요. 그럼 저층이라면 4억을 지켜낼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죠. 월베 2차 아이파크 4억 2천, 저층이 4억 2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층으로 넘어가면 이거 한 10% 정도 프리미엄 더해진다면 4억 5천을 살짝 넘어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월성 협성 유폴에 7억 3천까지 갔었습니다. 7억 3천까지. 이 40% 이상 빠졌죠. 자, 그런데 그 중층 이상 된다? 그러면 이 7억 3천이라는 가격 자체가 약간 거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 지금 요 정도 층수면 30% 정도 고점 대비 빠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40% 정도 빠졌다면 약간 거품이 있었었구나. 이런 느낌.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살펴보면 월베 2차 아이파크를 선택할 것인가? 월성 협성 휴포레를 선택할 것인가? 연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인기가 더 많았었거든요. 월성 협성 휴포레. 띄우기가 더 심했었나? 인기가 더 많았었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바라볼 때 4억 정도의 느낌. 건물 영남 대형 평형 30% 정도 빠졌고 중간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페라 투렐 시민의 숲 29평형인가요? 3억 9,300. 하원 이진 캐스벨 3억 7,500. 30% 정도 고점 대비 빠져 있고요. 층수는 이제 중층 이상으로 넘어가는 고층 느낌 나는데 이것도 가격 좀 많이 조금 좀 반등한 느낌? 10%? 5% 반등 느낌 나나요? 네, 그 정도 느낌은 있습니다. 삼성항공 대형 평형은 넘어갈게요. 송윤영 드림팰리스 10% 정도 빠진 모습. 네, 3억 이상 아파트들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봉더 가정파크 드림 28평 빼고 우방 드림시티 34평 가격 평당 1,000만원. 월성 협성 유폴에 여기는 조금 더 비싸고요. 이안 월베 34평형 평당 1,000만원. 웬만하면 평당 1,000만원 가능하다. 근데 이 소형 평형에 평당 1,000만원. 하여튼 소형 평형이 생각보다 좀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더 비싼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4천 고층. 월베 힐스테이트 33평형 평당 1,000만원이면 웬만한 층수들 커버 가능한 그런 상태에 와 있고요. 나머지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평당 1,000만원 조금 안 되는 모습. 동대구와 반도유보라 유갑 반도유보라 평당 1,000만원 안 되는 모습. 800만원 한 900만원? 네, 900만원 정도 되는 모습. 신천자이 24평형 요거는 건너뛰고요. 계약 일별 거래량 요거 중요합니다. 빨간 네모가 노란 네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건당 거래대금 비싼 아파트들은 어쩌든동 아무튼 2월달에 거의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 것 같아요. 3월달 이후로는 조금 덜한 느낌 듭니다. 이게 계속 살아나주면은 야 비싼 아파트 많이 사네 분위기 좋네 이렇게 될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강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살아났는데 대구에 빙하기는 해결될 것인가 해소될 것인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모습을 살펴보시면 지금 부산은 한 달째 꺾였거든요. 요거 살펴보면 부산과 대구의 시차가 2개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을 보면 4개월 어떤 것은 6개월. 그래서 대충 대구와 부산의 시차는 한 4개월 정도 난다. 요 정도로 또 부산 지역도 계속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억 이상 거래량 그렇게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부산은 의미 있는 숫자만큼 거래량은 터져줬거든요. 3억 이상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대구가 하루에 한 30건 정도 거래된다면 부산은 한 60건 거래되거든요. 이것만 봐도 야 부산 사람들 심리가 더 무섭다는 느낌도 듭니다. 분양권 12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5억 이상의 거래 제법 많이 오늘 보이는 날이었고 그 다음 5억 이하 절반 정도 느낌. 전세 거래량 54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습니다. 매매 거래 58, 전세 54, 월세 60건 아마 넘었지 싶어요. 이 비율이 거의 1대1을 향해서 가는 듯한 느낌. 분위기가 일부 살아났다 인정.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것도 인정. 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3월달 접어들면서 전세 거래량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요. 오늘 아까 언급해드렸던 힐스테이트 버머 요런 가격 보시면은 한창 때 전세 가격 9억 3천 그러면 매매 가격 아까 거의 한 17억 정도 갔었던 거 대충 그 정도 할 수도 있었겠구나. 전세가 워낙 귀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전세 가격 많이 받았으면 가능했을 일. 지금 매매 가격 12억 6천 뭐 얼추 좀 비슷한 느낌 들죠. 고가의 아파트들은 전세가율 50% 정도 네 그런 느낌. 나머지도 여전히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서울도 전세 가격 많이 빠진다는 뉴스 계속 들려오잖아요. 전세 가격 빠지는 거, 이게 계속 진행형.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형. 옆에 숫자만, 고점과 저점의 숫자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직까지 돌려줘야 될 돈들이 한정없이 많다라는 부분 느껴지실 거예요. 주인이 배째라, 어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입자 배째라도 겁나게 무섭습니다. 임대인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런 막 믿지 못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삶이 팍팍해지면 정말 이 인심이 나는 것도 이 고간이 좀 충족해야지 인심이 나지, 안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쪼달리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인 댓글을 달아가지고, 야 이제 그만 찍을까라는 고민, 이 고민을 진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솔직히 이거 계속 오른다 조금의 장점만 찾아서 그 부분, 제가 이 영상 내용 중에서도 부각시키려면은 뭐 거래량 이런 늘어나는 거, 뭐 지난달 대비 2배 늘어났어요, 세종시가 플러스로 접어들었어요,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서 이야기해주면은 오히려 호응은 더 좋고, 어차피 이게 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 집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이권과 연관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주택자, 유주택자 비율 거의 한 60대 40 요 정도로 봤을 때, 무주택자 중에서도 끊임없이 유주택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이생망이다, 한동안 유행했었단 말, 난 포기했다, 이런 숫자까지 제끼고 나면 내가 어느 편에 붙어야 될 것인가는 자명해 보여요. 어느 편에 붙어야 될 것인가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전세 월세 거래 비중 1.1대1 정도, 대구가 굉장히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창 때 서울 지역이 요게 뭐 1대1이 뭐 1대0이 무너졌니 뭐 이런 이야기가 살짝 들리곤 했는데, 많이 회복했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부산만 해도 1.4, 다른 지역들도 1.4, 3, 4 이 정도 이상은 나와주는데, 대구만 이 전월세 비중이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양새. 전세 가격 아까 건건이 하락하는 거 보셨죠? 전체적으로도 여전히 전세가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뒷부분은 방송이 길어지는 관계로 차트 필요하신 부분 눈으로만 확인하실게요. 매매 거래량보다 많고 전세 거래량보다 많은 월세 거래량이라 꼭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우리는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일부 뭐 나스닥이 올라간다든지, 독일 증시 무섭게 올라간다든지,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든지, 또 뭔가 또 장미빛으로 보여요. 왜? 어떤 건건이 터질 때마다 이거 수습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정부가 어떤 무너질 낌새만 보이면 우리가 다 막아줄게, 이런 느낌을 우리는 스위스에서도 봤었고 미국에서도 봤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봤죠. 근데 또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수가 한 70조 정도 덜 거친대요. 70조 정도 덜 거친대요. 왜 종부세 많이 깎아줘. 그 다음에 대기업 감세에 있는 부분도 있어. 여기저기 뭐 이런 부분들 깎아주고 나면 내년 예산은 또 뭐 거의 한 670조 이 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데, 결국 그 아까 박종훈의 경제 한방에서 나왔던 것이, 결국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채권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또 채권을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민에게 뭐 전기 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대로 또 부담시키겠죠. 결국 참 고달프다 이런 생각만 많이 듭니다. 이거 안 보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내가 많다고 이런 걸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공유해보자, 같이 한번 공유해보자. 어쨌든 저의 이런 뭐 수치는 객관적으로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사족을 덧붙이는 부분은 늘 사족을 덧붙이면서 예전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그 대신 이 수치의 흐름만큼은 파악할 필요는 있다. 사족 마음에 안 드시면은 많이 걸려 들으셔도 되고, 최악의 경우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